바로 해결책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올리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걸 좀 봐야 드릴 겁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인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1타 2피의 시간. 네. 바로 퓨런티어가 되겠습니다. 네. 2479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퓨런티어를 33,000원에 사셨답니다. 한 20%니까 비중도 적지는 않은데 네. 오늘 약간 뒷심 부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해서 4.8%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 바로 저기 5월에 동그라미 쳐놓은 저기에서 사셨죠. 그러니까 5월에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 지금 좀 하락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분명히 또 수익의 기회가 있었네요. 놓치셨죠. 여름에. 네. 근데 놓치고 또 한 번 바닥을 지금 보시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청자님께서도 요 39,000원에 못 팔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씩 또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9,000원 갔으니까 네. 뚫고 4만 원 이상 한번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초과 상승을 믿고 장기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 퓨런티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프론티어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예, 전장 카메라 성장의 수혜주다. 네, 전장 카메라.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결국 다가오는 섹터 자율주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키워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박준현 운용력부터 보겠습니다. 전장 카메라 성장 수혜라고요? 예. 예사가 작년 2월 달에 상장이 좀 됐거든요. 상장된 1년 한 6개월 얼마 안 됐네요. 넘어가는 쪽인데 네. 예,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사는 전장용 카메라 장비 검사 쪽입니다. 전장용 카메라 한다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많은데 네. 예사는 카메라 모듈 기업한테 조립해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차이가 모듈 있어요. 회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잘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갖다가 네. 조립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잘 전장용 카메라 쪽에 잘 작동하는지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동작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라이다라든가 레이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다 자율주행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치려면. 그렇죠. 예. 이게 카메라 모듈보다는 실질적인 이 회사의 이 기술 자체가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예, 예. 현재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가 좀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 국내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모듈 기업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 다 테슬라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합니다. 오늘 또 삼성 SDI가 주가가 움직인 것 자체가 북미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수주 소식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어느 업체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됐고요. 또 그 전에 이미 또 LG이노텍도 테슬라한테 사이드카 그 슈퍼카 있죠. 지금 이제 9월달에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트럭? 네. 트럭과 관련된 전장용 카메라 쪽 LG 이노텍이 1.5천억 정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한두 달 전인가요? 아마 공시가 좀 나왔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테슬라 쪽에 삼성전기라든가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 조립이라든가 검사 장비가 함께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 수요처가 가장 큰 게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전장 회사인 그 MC넥스라든가 그 다음에 세코닉스라든가 관련 기업 쪽에 함께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오늘 움직임이 정했다고 결국 이 종목은 밀려버렸거든요. 예. 이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레벨 지금 3단계 쪽에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또 포문을 열었죠. 예, 3단계 쪽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카메라 모듈이 증가될 건데 현재 2단계 쪽에서 카메라 모듈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면 3단계에서는 8개, 그다음에 4단계는 확 늘어나네요. 12개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카메라 모듈이 증가되면 이 회사의 조립 검사 장비도
함께 증가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의 어떤 자율시행 시장 자체가 단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예사가 수혜를 받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그런 관점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오늘 또 주가가 이제 이에서 밀렸던 이유 자체가 저는 밀렸던 자체가 결국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좀 찾고 싶어요. 앞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제가 그 추정치 2024년도까지 증권사 전망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주가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예. 올해와 내년도에 주가 PR과 PBR, ROE 지표를 표를 좀 만들어봤는데 네. 현재 삼성전기가 올해 PR이 17배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이 9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기가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두 종목을 본다 하더라면 굳이 참고로 본다 한다면 LG노텍이 주가가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사더라도 LG노텍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출연료 쪽이고요. 비싸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 중 앞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니까 MC넥스, 파트론, 세코닉스가 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가 약간 다른 게 있죠. 앞서 MC넥스라든가 세코닉스라든가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네. 전장용. 그러니까 이거 렌즈 만드는 거 여기는 장비, 검사 장비 만드는 그렇죠. 데고 예, 성격이 차이가 다른 있으니까 거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네. 이 회사와 관련된 기계 장비와 관련된 검사 장 만드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본다 경쟁력 측면을 본다면 MC넥스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세코닉스에 비해서는 이 회사가 우위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 한다더라도 맨 아래쪽에 프론티어가 있는데 PER이 올해 27배지 않습니까? 네. 올해 27배, 내년도에 16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또 매출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뭐 3,4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평가네요. 그래서 주가가 개인적으로 성장성은 확실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네. 아직은 매출액 부분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 좀 되면서 네. 가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밀린 부분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싼 측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어쨌든 좀 독보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밸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주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보적이어도 좀 싼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구나 이렇게 할 또 수가 있는데. 매출이 아직 확실하게 받쳐주고 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장 카메라 성장 수혜에 대한 포인트를 좀 들어보셨고 네.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결국은 오늘 섹터 자율주행. 네. 그렇죠. 지금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인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직은 안 왔죠. 아직은 안 왔다. 기대치다. 신축년 첫 해에 가장 핫했던 테마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월 초창기에 자율주행이었거든요. 뭐 1월 달에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신축년에 네네. 아직도 기억은 나는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자율주행이 2단계가 좀 있었고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3단계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제가 뭐 4단계는 안 타봤습니다. 실제로 안 타봤는데 3단계 차량은 타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라이다냐 레이더냐 또 카메라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했었어요. 네. 아직도 뭐 에이테크 솔루션 하면 라이다, 뭐 MC넥스 하면 카메라 이런 쪽인데 그렇죠. 네. 카메라로 좀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좀 굳혀지는 분위기가 아닌가 라이다가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네. 카메라의 어떤 그 제가 자율주행 3를 보게 되면 카메라가 전방에 달려 있고 가시거리를 싸서 돌아오는. 네.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서 실질적으로 차량에 근접하게 되면 알아서 그렇죠. 작동이 멈추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라이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각지대를 조금 더 이렇게 커버해주는 역할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지 이제 모멘텀 단계에서 그 재평가 단계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조금 종목들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선별화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호탄이 슬슬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급 20위권 내에 코스피 종목을 보게 되면 늘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개발을 하는 현대오토에버 예.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 신호들. 예. 네, 그래서 좀 자율주행적으로 이제 좀 소외주 쪽에서 다시 한번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 종목은 그냥 뭐 지주사격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거기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하고 있고 검사 공정화 자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성장성도 아주 굿입니다. 나쁠 거 없고 재무도 괜찮습니다. 전장 업계 좀 이렇게 공정 장비 쪽으로 보니까 좀 원티어 쪽으로 이렇게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높네요. 네, 그래서 고객사가 삼성전기, 뭐 세코닉스, 중소형 고객사들, 중대형 고객사들 다 두루 좀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전장 장비에 관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부분이고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쏘아올린 공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3단계를 이제 타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솔직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3단계면 어떤 거?
핸들 놓고 가면 되는 겁니까? 직선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차량마다 좀 틀릴 것 같은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는 안 타봤고 네. 테슬라 이제 그 배피디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따로 물어볼게요. 네. 다른 차량은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화면에 네. 그 전방 카메라가 주행하는 화면이 실질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OLED 하늘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실제 화면입니다. 실제 뭐 가상 화면이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멈추는 구조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3단계로 간다 그러면 국내 차량에도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달린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좀 고가 차량들에 달려있던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평준화되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저는 신호탄은 된다고 좀 보여지고 단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투자 그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그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으로 한번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노이즈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특히나 9월 들어오면서 9월 시장에는 어떤 섹터가 조금 강하게 달리겠느냐라는 전망들을 했을 때 지금은 뭐 AI 로봇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 호재로 인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 네, 종목들이 굉장히 잘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종목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님 그러면 9월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주도주로 나서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실하게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로 굳이 꼽을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만고만하다. 네. 떠오르진 그런 않네요. 앞서 이제 현대차 관련 부분 자체가 자율주행 이슈면 저는 가장 수혜주가 현대 오토웨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그룹의 2, 3년 전인가요? 주요 소프트 회사들을 다 합병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대 오토웨버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실적도 좋고 그래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네요. 이 정도 이 종목이 너무 비싼 주식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 끌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 종목 중에서 괜찮은 회사가 개업는 괜찮은 회사 모트렉스라는 회사 괜찮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테마성을 움직이는 회사가 에이스테크라든가 뭐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에이스테크라든가 인포뱅크라든가 그들 정도도 실적이 안 따라줘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과 관련된 회사들 좀 있거든요. 칩스 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그들 정도도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네. 그걸 가서 대장주가 있어야 테마로 형성이 좀 되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호전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각계약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가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대표를 앞서 했더니 인포뱅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애플카였던 수혜주 쪽으로 부각됐던 회사인데 실적이 안 따라지다 보니 주가 못 가는 쪽이거든요. 기대만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이슈가 좀 요즘 이슈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좀 받겠지만은 네. 각계약진하면서 실제 좋은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되지 않지 않겠는가. 최근처럼 뭐 로봇 관련 종목 쪽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올라간다든가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자율주행은 종목별 장세를 조금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피런티어 관련 이슈 있을 때 좀 큰 흐름 나오고 다만 또 앞서서 밸류적인 부분을 체크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예사가 이제 앞서 이제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매출액 단위가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00억대, 올해 400억대, 그다음에 2025년도에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900억 정도 매출 가지고는 예사가 영업이익 난다 한다 하더라도 20% 정도 언저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자율주행 그 단계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얼마만큼 예사가 폭발적 증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수주잔고도 좀 나와 있는데 수주잔고가 135억이거든요. 네. 예사 수주잔고는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바로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니까 현재가 135억인데 보니까 그 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주가 한 1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은 많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좀 가지 않겠는가. 자율주행이 3단계, 4단계 쪽으로 가는 시점 자체도 최소한 2025, 6년도 이상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분명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했던 조립 검사 쪽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주가가 빨리 못 간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이 육골을 달고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 전략이고요. 중기가 성장하니까. 다만 예사 주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표하는 주가 자체는 예사가 지금 주당 EPS 추정 실적 자체가 내년도에 1,890원이거든요. 1,890원이면 올해는 지금 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PER 20배 정도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앞서 제가
다른 카메라 모듈 기업들 제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도 내년도 6, 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20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20배에 해당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이 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3만 8, 9천 원. 기술적으로 지금 3만 9천 원대 정도 6천 원 넘어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 매수한 가격대가 3만 3천 원이죠, 했어요. 네. 3만 9천 원대 못 팔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3만 8천 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현재 올해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 가게 되면 좀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예. 그래서 3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8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김민준 전문가께 궁금한 게 이제 듣다 보니까 아까 하이비전 시스템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는 카메라 모듈하고 검사 장비를 하고 그리고 퓨런티어는 검사 장비를 하고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솔직히 더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검사 장비는 하나 사가지고 그걸 계속 검사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네. 제가 만약에 산다면 하이비전 시스템을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뭐 지주사격인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전망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좀 올라가는 쪽인 맞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구조를 띠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뭐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 퓨런티어. SFA, CIS 이런 구조로 가는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요. 뭐 그런데 그 뭐 지주사격을 보유한다는 건 뭐 지분 취득을 했다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업황의 시너지 효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카메라가 지금 자율주행 이때는 아까 박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카메라가 2대밖에 벨로 들어가잖아요. 전방, 후방 이런 쪽이고 뭐 굳이 추가하나면 어라운드 뷰 뭐 이런 네, 정도였는데 네, 그렇죠. 자율주행 3로 가게 되면 카메라가 지금 6대에서 8대입니다. 네. 이 들어가는 쪽이. 확 튀죠. 네. 그러면 그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도 매출이 좀 늘어날 거고 3로 이제 출간되는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당연히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현대차가 과연 이제 자율주행 3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 개발이 다 완료됐는데 언제쯤 신차들에 과연 추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그죠 신차에 달아야지 그게 뭐 돈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자율주행 말만 3를 나왔죠. 예. 달아서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하부 구조로 내려가면서 매출들이 이어질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내년 시장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저도 그 주도주, 대장주가 뭐냐. 네. 뭐 제약바이오 하면 뭐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이스, 셀트리온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않습니까? 뭐 반도체 2차전지 다 대장도 딱딱딱 떠오르는데 네, 근데 얘는 여기는 아니거든요. 없어요. 뭐 현대모비스다, HL만도다, 뭐 이견이 있을 수 네, 있죠. MC넥스다. 또 현대오토에보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이라는 게 이제 대장주를 사든 안 사든 대장주 흐름을 보고 후발주자가 따라오는 쪽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 저도 목표가는 솔직히 좀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유 관점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물론 ROE가 높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된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 장세로 조금 주가를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39,300원까지 7월 19일에 찍었었습니다. 다시 이제 N자형 반등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율주행이 확 불어 땡기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군요. 심상치 않은 건 현대모비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모비스가 계속 좀 심상치 않아요. 힌트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좀 무겁긴 한데 그 주가가 좀 움직여주면 다른 섹터들로 갔을 때 신고가 언저리에서 매매 전략으로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9,300원보다 조금 아래 저도 38,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손절가 오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네. 저도 운영님하고 똑같이 21선 정도에서 28,000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무너질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지지라인이 24,0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키시면서 매매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같은 가격 전략을 내주시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더 뭔가 정확해진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퓨런티어와 관련해서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전장 카메라 성장 수혜를 보시면서 내년이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우선 올해 기준으로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이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 역시 보유, 뭐 전망 좋습니다. 결국 오는 섹터, 자율주행 똑같이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8,000원 제시했습니다.